안녕하세요. 아파트 버블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준금리가 발표됐죠. 1.5%로 4월달에 인상을 했는데 당연한 수준이죠. 0.5%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다가 작년 8월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1.5%예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2.5%까지는 시장에서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집값은 적정한가? 보시면은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소득이 올라서 집값이 오른 것이다. GDP가 올라서 집값이 오른 것이다. 통화량이 증가해서 집값이 오른 것이다. 뭐 이런 말 되게 많죠.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소득, GDP, 통화량이 증가한 것만큼만 집값이 올랐냐. 사실 그만큼 오른 거는 맞죠. 그만큼 오른 것은 뭐 맞는 말이에요. 그만큼 오른 거는 적정하게 오른 게 맞아요. 예. 그만큼 올랐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보시면은 06년 이후의 지표를 한번 봐볼게요. GDP 1인당 소득 통화량 요 지표인데 출처는 이렇게 되고요. GDP가 06년도 1006조에서 2057조로 06년 대비해서 21년도에 얼마 증가했죠? 104.6% 증가했어요. 1인당 소득은 보시면은 2천만 원 좀 넘다가 4천만 원까지 거의 2배가량 93.4% 증가했죠. 통화량 같은 경우는 위에 증가한 것보다 많아요. 위에는 뭐 2배 가까이 다 증가했는데 여기는 뭐 225.3%가 증가해버렸죠. 이걸 보시면은 GDP와 1인당 소득은 유사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통화량은 GDP 성장에 비해서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당연히 집값이 06년에 비해서 21년도에 요 소득 증가한 것만큼만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뭐 합리적이죠.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만큼 이제 지출을 할 테니까 그만큼 모든 자산의 가격은 증가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통화량은 최근에 코로나도 그렇고 너무 과도하게 풀린 경향이 있긴 하죠. 누군가가 집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당연히 1인당 소득에 가장 크게 좌우를 받을 거예요. 통화량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대출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통화량을 긴급하게 풀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가짜 소득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걸 다 뭐 집어치우고 GDP 1인당 소득 통화량 전부 이 세 개 지표에 대해서 지금 집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GDP 1인당 소득 통화량 대비한 지표가 전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당연히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느냐, 즉 1인당 소득이 가장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면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돈을 번 개개인들이기 때문이죠. 보시면은 GDP 1인당 소득 통화량 대비해서 뭐 한 대낮에를 짚어봤어요. 강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인데 08년도에 이제 여기 아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이 앞에 지표는 없습니다. 08년도에 4억 2천짜리 아파트가 09년도에 4억 7천 했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이때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죠. 그러다가 요 정도 가격을 계속 유지하다가 몇 년이죠? 거의 뭐 8, 9, 한 8년 정도를 요 뭐 5억 언저리 요 정도 시세에서 유지를 하다가 9년 정도를 17년부터 갑자기 가격이 확 오르다가 보시면 이제 19년도에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풀렸을 때부터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했죠. 그쵸?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쭉 올랐는데 보시면은 08년도에 GDP 대비해서 몇 프로야? 이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야? 그러면은 이 퍼센트를 나눴을 때 대비율이 36.6% 정도 됩니다. 소득 대비해서는 18%, 통화량 대비해서는 23.5%예요. 단위 같은 것들은 이제 보기 쉽게 좀 치환을 했고요. 09년도에 보시면은 이 근방에서 최고점을 찍습니다. 즉 GDP 대비해서 39.6%, 그렇죠? 소득 대비해서 19.5%, 통화량 대비해서 24.6%를 찍어요. 그러다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점점 보시면은 13년도에 GDP 대비해서 29.8%, 소득 대비해서는 15%, 통화량 대비해서는 17.6%까지 줄었죠. 그렇죠? 그러다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 대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절대 금액이 이 GDP 1인당 소득 통화량 대비해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 금액이 느는 건 맞죠. 아파트 가격이. 왜냐면은
이 GDP 1인당 소득 통화량이 증가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얘네들이 증가한 것보다 더 는 거는 대비율이 올랐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21년도를 보시면 GDP 대비해서 60.9%예요. 아파트 가격이. 소득 대비해서 31.3%. 통화량 대비해서는 얼마예요? 26.5%죠. 근데 요게 이제 가장 낮았던 13년도의 대비율을 적용해 보면은 지금 이 12.5억 하는 아파트가 요 대비율이 요 13년도 29.8%, 즉 GDP 대비해서 29.8%가 아파트 가격이었던 때가 있다는 거죠. 뭐 한 5, 6년 정도가 그랬죠, 심지어. 요 정도 때 대비율이 되면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 즉 GDP가 성장한 건 알겠어. 근데 GDP 대비해서 30% 정도의 아파트 가격일 때 대비율로 보면은 얘는 12.5억이 아니라 얼마예요? 6억인 거죠. 즉, 요 12.5억과 6억이 이 차이가 그만큼 과평가됐다는 거예요. GDP 대비해서. 즉, 요 아파트 가격이 13년도에 4.5억에서 21년도에 6억까지는 상승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GDP 대비해서 29.8%, GDP 대비해서 29.8% 차지하는 게 맞으니까. 즉 13년도에 요 1,500조 했던 GDP가 2,057조까지 증가했으니까 요 GDP 증가한 것만큼 아파트 가격도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2배 더 증가해버린 거죠. 12.5억은. 그렇기 때문에 GDP나 소득이나 통화량 대비해서 이 저점이었을 때, 대비율이 저점이었을 때로 환산하면은 지금 이 12.5억이라는 아파트 가격은 각각 6억, 6억, 7.7억까지 떨어져야 맞다. 즉, 여러분들이 통화량이 증가해서 아파트 가격이 증가했다, 우상향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통화량이 증가해서 우상향해도 이 대비율이 요 저점이었을 때 그 대비율을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은 12.5억까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 4.4억짜리가 4.5억짜리가 7.7억까지만 증가한 게 맞는 거죠. 통화량 대비해서. 그쵸? 물론 저점일 때 이제 기준이고요. 다만 여기서 보시듯이 요 GDP나 소득이나 통화량 대비해서 요 대비율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 08년도에 이 고점, 08년도의 고점, 09년도의 고점, 요때를 봐도 40, 20, 24%예요. 이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요 통화량 대비해서 이 버블 끼고 소득 대비해서 GDP 대비해서 요때 버블 낀 게 한 5년 정도 거쳐서 이때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지금. 30%씩, 20, 30%씩. 그쵸? 이렇게 하락했죠. 다음으로는 인덕원 대우 아파트인데 얘는 06년도 이제 대비율이 고점을 쳤죠. 앞에 건 이제 06, 07년도가 없으니까요. 보시면 GDP 대비 44%, 22% 소득 대비해서 통화량 대비 31% 하던 게 13년도에 얼마예요? 반토막 났죠. 지금 보시면은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대비율이. 즉 GDP 1인당 소득 통화량 대비해서 이 얘네들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대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지금도 이 9억이 당연히 상승했어야 되는 가격은 맞는데 9억까지는 안 가야 되는 거죠. 얼마까지 가야 돼요? GDP 대비, 소득 대비, 통화량 대비 이 저점이었을 때를 도입을 해본다면 얼마예요? 이 9억이 각각 4.9억, 4.8억, 6.4억까지 오르는 건 맞다. 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통화량은 다소 고평가가 됐다 지금. 왜냐면은 06년 대비해서 21년도에 GDP 105%, 1인당 소득 93% 늘 때 통화량은 얼마나 늘었어요? 225%나 늘었잖아요. 지금 225.3%. 얘는 좀 과도하게 풀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저점을 적용하면 요 4억 9천, 4억 8천과 6억 4천 사이 정도가 사실은 이 GDP 1인당 소득 통화량이 성장한 거에 비례해서 아파트가 느는 가격인 거죠. 즉, 뭐 19년도 정도 시세, 뭐 18년 시세, 요 정도가 그나마 쳐줘도 고평가가 안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요 가격은 매우 고평가된 겁니다. 그렇죠? 요 보시면은 GDP 대비 퍼센트가 44% 비슷해요, 지금. 요 06년도 고점 찍었을 때랑.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24%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때. 그렇게 되면 얼마예요? 이 9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진다. 그렇죠? 4.9억까지.
남산타운 아파트인데 이것도 이제 대단지죠. 서울에 있는 거.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했죠. 그쵸? 우상향했는데 이 11.5억짜리가 당연히 GDP 1인당 소득 통화량 대비를 봤을 때 증가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요게 대비율로 봤을 때 얼마가 적당하냐 그러면은 5억 2천, 5억, 5억 1천, 6억 9천까지는 떨어져야지 각각 GDP 소득 통화량 대비해서 적당한 가격이다. 얼마나 고평가됐냐면은 요거랑 요거 이제 대비율이 요건데 2.2배가 지금 고평가된 거예요. GDP 대비해서 율을 봤을 때 1인당 소득 대비해서는 얼마예요? 2.27배. 통화량 대비해서는 1.66배 정도 지금 고평가가 된 거예요. 즉 반토막이 더 나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GDP나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 당연하죠. 근데 당연한데 이거 오르는 것만큼만 올랐으면은 여기까지 안 올라요. 5, 6억 이렇게 올라야지. 그렇죠? 5, 6억 정도가 돼야지. 그게 맞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주요 지표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우상향한다는 게 맞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다. 0.5% 저금리 때 유동성이 감소를 하겠죠, 당연히. GDP 대비 소득 대비 통화량 대비 아파트 가격을 봤을 때 단지에 따라 다르지만 비교 기준에 따라 1.6배에서 2.2배 정도 가격이 지금 고평가돼 있다. 다음 내 집 마련의 적기는 당연히 이걸 반대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주요 지표 대비해서 저점 시기가 현 가격 대비해서 뭐 최소 40%, 단지에 따라서는 50% 이상 하락할 때 살 수도 있다. 물론 뭐 30, 40%, 뭐 30% 하락할 때가 이제 저점인 곳도 있겠죠. 단지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 내 집 마련 언제 하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